인터넷에서 7번 멀티캐스트를 위하여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방금 또 했네요. 그죠? 멀티캐스트 하면 뭐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멀티캐스트, D클래스, 그룹 전송, IGMP 이렇게 떠올리라고 그랬죠? 뭐겠어요 여기서? IGMP네. ICMP는 아까 있죠. 3계층 프로토콜,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SMTP는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DNS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죠. 자, 8번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네 이것도. 근데 한번 우리가 아직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쭉 읽어봅시다. 목적으로 TCP IP 상에 정의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의 성능을 관리하고, 전부 다 뭔가 관리하는 거죠. 관리 또는 네트워크를 관리 또는 뭐 모니터링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SNMP입니다. Simple Network Management. 매니지먼트가 무슨 말이죠? 관리란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라우팅 프로토콜 중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할 때 호흡의 총계만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배웠으니까 이건 아주 어려울 수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경로를 배정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3계층 장비인데 장비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그 라우터를 라우터를 이렇게 거쳐서 갑니다.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요. 근데 라우터를 한번 거칠 때 이 거치는 그 단위를 홉이라고 합니다. 홉.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우터 한 개 있으면 한번 거칠 때 1홉, 여기 2홉, 3홉, 4홉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호흡의 개수만 따져서 경로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호흡이 작은 걸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른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내면 이렇게 경로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호흡을 뭐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수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라우터의 개수를 제일 적게 거쳐서 가게끔 하는 게 이제 호흡의 개수를 가장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RIP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제 굉장히 뒤쪽에 할 건데, 라우팅 프로토콜은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거리 벡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라우팅 프로토콜. 실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이제 굉장히 초창기 프로토콜이어서 지금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안 쓰는데, 문제로는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이 많이 나와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할 때 호흡의 총계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자 10번 IPv6의 주소 표현법. IPv6, 아까 IPv6 뒤에 v6는 버전이라고 그랬죠. 버전. IP의 버전이에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고, 이제 참고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우리가 배웠던 IPv4, 좀 전에 배웠던 이것은 4개의 옥텟, 1개의 옥텟은 8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84, 32, 4개의 옥텟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32비트죠. 그 다음에 IPv6는 몇 비트일까요? 이것은 128비트입니다. 128비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소 할 때 주소는 또 하나의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 주소라고 불리우는 하드웨어 주소인데, 이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맥 주소.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48비트입니다. 48비트.
근데 IPv6는 128비트 굉장히 길죠. 32비트는 짧으니까 우리가 10진수를 사용했는데 128비트 너무 길어서 또 48비트도 좀 32비트보다 길죠. 이 두 개는 그러니까 표현을 10진수로 그러니까 IPv4처럼 10진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맥 어드레스나 IPv6는 전부 다 16진수로 표현합니다. 16진수. 그래서 이제 헥사 코드라고 하죠. 헥사로 표현을 해요. 헥사는 16진수는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승이 16이죠. 16이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의 숫자당 4비트가 되겠어요. 4비트. 그래서 두 개의 숫자면은 8비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한 그룹은 아까 이제 IPv4에서는 점으로 나눴죠. 이래서 점으로 나눠졌죠. 닷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 이렇게 점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IPv4의 표현 방법이죠. 점 형태. 그런데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48비트라고 그랬죠. 48비트고 맥 어드레스하고 IPv6 둘 다 뭘로 나누냐면은 콜론으로 나눠요. 이게 이렇게 콜론 있죠. 콜론 땡땡 이렇게 땡땡 콜론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고, 이제 맥 어드레스는 48비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옥텟을 만들려면은 이제 하나의 숫자가 4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모이면 1옥텟이 되겠죠. 이렇게. 맥 어드레스는 지금 3번의 형태가 맥 어드레스예요. 자, 볼까요? 한번 왜 이게 몇 비트인지. 자, 하나가 4비트죠. 4비트. 여기 하나가 4비트니까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 지금 그룹이 8비트죠. 4가 두 개 있으니까 8비트 몇 개인가요? 8비트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콜론이 1옥텟이 구분되어 있네요. 몇 개 옥텟으로 되어 있어요? 총 6개 옥텟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86에 48비트네요. 그래서 3번의 형태가 맥 어드레스고,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 있는데 2번은 몇 비트고 4번은 몇 비트인지 한번 볼까요? 더 짧은 거부터 볼게요. 4번은 자, 하나의 4비트니까 4, 4, 16비트네요. 그렇죠? 16비트죠. 여기가 하나의 4비트가 4개씩 있으니까 한 그룹당 4개씩 묶여있죠. 그러니까 2번도 4개씩 묶여있고, 그래서 16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한 그룹당 2옥텟씩 2개의 옥텟, 8비트가 1옥텟이니까 2개의 옥텟으로 되어 있죠. 그룹으로 묶으면 5개의 그룹, 16비트짜리가 5개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16 곱하기 5 해서 5, 1은 5, 5, 6에 30 하고 그러면 80비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128비트가 아니니까 여기는 아무 주소도 아니겠네요. 자, 2번 주소를 볼까요? 2번 주소. 요거 이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8개니까 16 곱하기 8이면 8, 6에 48, 128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모양만 보고 이게 기니까 이거 이제 2번이 맞네 하고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표현법 중에서 그 IPv6 표현법 중에서 이게 길이가 짧은데도 IPv6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이 문제가 4번 형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0000 이렇게 있고 002A 있고, 이 중간에 콜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0080 C703 3C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것도 IPv6 주소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려면 2번이 이제 엉뚱한 주소가 되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콜론이 두 개 있으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0이 생략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그룹이 8개 그룹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3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여기 중간을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기에 0000
0000 0000 요렇게 요만큼이 생략돼 있다는 거죠. 48비트 정도 이제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럼 48비트에 아까 80비트 더하면 128비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 0이니까 이것을 너무 길어서 쓰기 귀찮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콜론으로 묶어서 그냥 콜론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128비트에서 이 비트를 뺀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넣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콜론 2개 있는 게 2개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1개만 나와야 돼요. 2개 이상 나오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게 0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11번 TFT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TFTP 나오면 이제 의미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앞에 T가 붙어 있는 것은 트라이벌 FTP예요. 트라이벌 FTP는 전통 FTP 또는 멍청한 FTP라고 보면 돼요. 기능이 없는 깡통 FTP, 더미 FTP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FTP고 우리가 아까 알려준 4계층의 프로토콜 뭐가 있었죠? TCP와 UDP 있었어요. TCP는 신뢰성이 있고 연결형이고 순차적이라 그랬고 UDP는 비신뢰성, 비연결형, 비순차적이라 그랬죠. TFTP는 바로 신뢰성이 없는 UDP를 써요. 그래서 신뢰성 없는 전송을 할 때 씁니다. 지금은 이제 TFTP를 거의 쓰지 않아요. 다 FTP를 쓰지. 지금은 FTP도 잘 안 쓰죠. SFTP 같이 이제 보안이 가미된 FTP를 쓰죠. 아무튼 TFTP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FTP인데 인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TP 하면 기본적으로 암호 패스워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물론 이제 익명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인증 절차를 거쳐서 파일을 전송하게 되는데 이 TFTP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의 지금 쓰지 않고 이제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뭐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죠. 그 다음에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체제, 시스코 거는 iOS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운영체제 이미지를 전송할 때, 운영체제 설치할 때 한마디로 이럴 때 이제 TFTP 프로토콜 써요. 이럴 때는 인증 같은 걸 하지 않고 왜냐면 물리적으로 옆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인증이 필요 없죠. 인증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꼽아 놓고 업데이트를 하지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쓴다. 그걸 알고 한번 보기를 한번 봅시다. 트라이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약어이다. 정확히 맞죠. 그 다음에 2번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전송 서비스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3방향 핸드쉐이킹 방법인 TCP 세션을 아까 이것은 TFTP UDP 세션을 쓴다고 했죠. 이거 이제 3방향 핸드쉐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이에요. 3웨이 핸드쉐이킹.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은 TCP의 연결 제어 방법입니다. 세션 연결하는 연결 제어 방법이에요. TCP 연결할 때. 해제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걸 쓰고 연결할 때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것은 TCP에 대한 설명이어서 TFTP는 UDP를 쓰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 4번 신속한 파일 전송을 원할 경우 FTP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증을 안 거치니까 전체적인 속도는 FTP가 더 빠를 수 있는데 이제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럼 인증이 안 걸치고 훨씬 간단하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2번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네스테트 명령을 실행했을 때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네스테트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고 이것은 좀 전혀 모르면 어렵죠. 커널의 경로 배정표
아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 이건 이제 정확해요. 인터페이스 구성 정보 다 맞는데, 또 맞고, 커널의 경로 배정표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이걸 뭐, 명령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한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문제. IP 패킷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게이트웨이 순서 정보. 이건 아까 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것은? 트레이스 라우트.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스 RT라는 명령 쓴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것은 객관식일 때는 정확하게, 주관식이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쓰겠죠. 근데 객관식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뭔가 흐름이나 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3번이네요. 이더넷 같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목적지 IP 어드레스의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 어려운 말 많이 나왔네요.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맥 어드레스죠. 맥 어드레스. IP 주소. 뭐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브로드캐스트는 몽땅 뿌려준다. 모든 노드한테 다 데이터를 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걸 사용해서, 여기서 핵심은 브로드캐스트가 핵심이 아니라 IP 주소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매핑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변환하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토콜하고 ARP예요. ARP. 우리가 좀 전에 3계층 프로토콜, 네트워크 계층에 프로토콜 5개가 있다 그랬어요. IP, ICMP, IGMP 할 때 같이 했어요. ARP, RARP. 그 중에서 이제 ARP인데, ARP는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RP라고 합니다. 주소 변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변환하는데 우리가 배운 주소 3가지 있었죠. IP 주소, IP 버전 4 주소, IPv 이제 6 주소, 맥 어드레스. 어떤 것을 변환하면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게 바로 ARP예요. 반대로도 있겠죠. 맥 어드레스를 ARP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 이것은 반대라고 그래서 R이 붙어요. 리버스가 붙습니다. 앞에. 그래서 리버스 ARP죠. RARP.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게 먼저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IP 주소가 더 알려진 주소인가요? 맥 어드레스가 알려진 주소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말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IP 주소를 훨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IP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IP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맥으로 이제 변환해 주는 거. 이것을 고급진 용어로, 여기 나오는 용어로 매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변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IP 주소, IP를 먼저 나오고, IP 주소가 맥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거. 이제 이게 ARP 정방향이고, 반대로 맥 어드레스가 IP 주소로 변하는 거, 이것을 RARP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P 주소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IP 주소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ARP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프로토콜은 연결 없는 IP 기반의 프로토콜로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갖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재송신 처리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까 신뢰성이 없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신할 때 사용한다. 이것은 UDP에 대한 설명입니다. UDP. TCP는 신뢰성이 있고 연결형이고 순차적이고, UDP는 신뢰성이 없고 비연결이고 비순차적이에요. TCP보다 UDP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전송할 수가 있고,
ICMP는 그에 반해서 메시지 전송하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그랬고, ARP는 방금 직전에 문제에서 했죠. 주소를 변환해주는, 어떤 주소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 그래서 UDP가 답이 되겠어요. 15번. B클래스 네트워크에서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은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마스크 값은, 이거 갑자기 어려운 문제 나오네요.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뭐 난감하네. 한번 잠깐만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B클래스라고 그랬죠. B클래스 금방 문제에서 보통 이제 C클래스로 나오면 쉬운데 B클래스 지금 처음부터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강의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모르더라도 이거 뭐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지금 IP 주소 부분을 공부하시고 이 문제는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B클래스 중요한 게 이제 B클래스 하나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B클래스 하나 나왔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6개의 서브넷 이렇게 되어 있죠.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할 때 이 두 가지가 힌트예요. B클래스하고 6개의 서브넷이. 다시 돌아오면 자, B클래스와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서브넷. 이건 이제 서브넷은 서브넷 마스크를 구하는 건데, 아까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 구분하는 것은 했죠. 어떻게 구분했나요? 첫 번째 옥텟을 보고 구분을 했는데, 각 이제 클래스별로 A, B, C 클래스별로 서브넷이란 게 있어요. 넷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넷마스크. 기본 넷마스크가 있고, 이것을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나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란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서브넷 마스크. 원래 이제 구별되는 용어인데 지금은 혼용해서 그냥 거의 대부분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써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IP 주소 표현하고 IP 주소의 그 숫자 표현하고 별도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것은 IP 주소를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 단말 영역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마스크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부분은 넷마스크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1로, 그 다음에 호스트 부분을 0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채워지고 0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데, 기본 A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는 8비트입니다. 8비트란 얘기는 1이 8개 있다는 소리예요. 총 이 서브넷 마스크도 마스크를 씌우려면은 마스크 사이즈가 이제 그 IPv4의 크기가 32비트니까 마스크의 사이즈도 32비트여야겠죠. 마스크를 우리가 얼굴에 쓰면 얼굴 사이즈에 맞게끔, 어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 크기에 맞아야 돼요. 아베가 쓴 이상한 그런 마스크 쓰면은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스크를 씌우려면은 원래 그 IP 주소의 크기에 맞는 마스크 사이즈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크기도 32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는,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8비트다. 8비트라는 얘기는 1이 8개 있다는 소리예요. 1111, 1111. 그러면 나머지는 0000, 0000 총 24개가 0이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B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16비트예요. 16비트. 그래서 16비트니까 1이 16개 있는 거죠. 1111, 1111, 1111, 1111. 그 다음에 나머지 0000, 000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C 클래스는 24비트입니다. 24비트니까 1이 24개 있는 거죠.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여기까지가 24개의 1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이죠. 이렇게 된 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예요. D는 안 쓴다 그랬죠. 멀티캐스터 연구 목적용으로 쓰니까 안 쓰는 거고, 실제 인터넷에 요것만 쓰니까 서브넷도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고 써진 자리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0이라고 써진 자리가 호스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1이 여기 1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호스트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클래스는 뭔가요? 하면은 어떤 게 되겠어요? A, B, C 중에서 호스트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클래스. 네, A 클래스가 되겠죠. 호스트는 0이 호스트고, 호스트는 0이고, 네트워크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스트가 가장 많은 거는 0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호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것은 반대로 C 클래스가 되겠어요.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호스트는 8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런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B 클래스인데 B 클래스는 여기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16진수 나누면 1이 8개 있다는 얘기는 255예요. 255. 그 다음에 255 빵이죠.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255 빵이고, C 클래스는 255.255.255. 빵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본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6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 그랬죠. 6개의 서브넷이 생기되 이제 호스트의 개수는 가장 크게 한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6개 서브넷을 만들려면 B 클래스니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지금 B 여기 영역에서 이것을 다시 이제 가져와서 봅시다. B 클래스에 16비트니까 1111, 1111. 자, 이렇게만 쓰면 뒤에 다 0이니까 전부 다 뒤에가 0이니까 이것은 서브넷이 없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다 0이면. 그러니까 호스트를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것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이거 지금 아직 우리가 IP 부분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마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면 모른 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해도 좋아요. 좀 어렵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6개의 서브넷을 만들려면은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이것을 네트워크를 쪼갠다는 소리예요. 그 내부를 더 쪼개서 네트워크를 더 이게 뭐 쪼개는 이유가 있어요. IP 부족 때문에 쪼갤 수도 있고,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쪼개기도 하는데, 그것을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0 있죠. 0이 호스트라 했죠. 이 호스트를 이 네트워크한테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0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0000000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것을 1로 만들어주는데, 아까 제가 규칙을 말해줬어요. 규칙을 뭘로 말해줬냐면은 좌측에서 네트워크 1을 채워지고 우측에서는 0이 채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0, 1이 섞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좌측에서는 다 1로 채워지고 우측에서는 0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여기 섞여 있다 그러면은 1110000이 되든지 뭐 100000이 되든지, 그 다음에 뭐 11000이 되든지 111100이 되든지, 이렇게 좌측은 다 1로 채워지고 우측은 0으로 항상 채워져야 돼. 이게 지금 이걸 채우려면은 이 전체 32비트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예를 들면은 1111 하다가 갑자기 001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0을 몇 개를 1로 만들어 줄 것인가, 호스트를 몇 개를 이제 1로 이렇게 빌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푸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개 서브넷이 되려면은 1의 개수가 이제 1개를 만약에 빌려줬다, 이렇게 1개를 빌려주면은 이게 2의 1승이 되는 거예요. 2의 1승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개도 안 빌려주고 다 여기서부터 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썼으면은 요렇게 썼으면 1개도 안 빌려주고, 그러면은 앞에가 0이니까 당연히 2의 0승이겠죠. 그래서 1이겠죠. 이게 네트워크의 개수예요. 네트워크는 1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6개의 서브넷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1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줘서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럼 1로 빌려주면 2의 1승이 되죠. 2의 1승은 2니까 네트워크가 이러면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개가 생겨도 6개가 안 만들어지니까 1개 더 빌려줘야겠죠. 1개가 더 빌려주면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2승 2의 2승은 4죠. 4개가 되죠. 4개도 네트워크가 6개를 이제 못 만들죠. 그래서 1개를 더 빌려줄게요. 계속 빌려줍니다. 1개를 이렇게 더 빌려줄게요. 더 빌려주면, 자, 2의 3승. 2의 3승은 8개. 드디어 6개가 만들어졌네요. 8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6개의 서브넷을 구축할 수 있죠. 이 이상은 다 되겠죠. 6개 이상은. 또 1개를 더 빌려주면 2의 4승에서 16.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아까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6개 서브넷을 하되 호스트의 개수는 최대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6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0의 개수를 최대화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돼. 더 하면은 호스트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1로 계속 빌려주면 호스트 부분은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답은 111 여기서 멈춰줘야 돼. 111 빵빵빵빵에서 그럼 정답은 255 여기 111이니까 255 그 다음에 111 빵빵빵빵은 12819 224네요. 224 뒤에는 다 0이죠. 0000이니까 뒤에는 다 이쪽에서 이 0이 한 번 시작되면 오른쪽은 다 0이라 그랬죠. 0은 다 오른쪽에서 오고 1은 왼쪽에서 오니까 0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지려면 이것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진수로 계산하는 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네트워크에서는 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1 빵빵빵빵빵빵은 128이에요. 128. 그 다음에 11 빵빵빵빵빵은 19이고 그 다음에 111 빵빵빵빵 2240. 그러니까 이것을 다 넣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128, 192, 224, 240, 248, 252, 254, 255 이렇게 아예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28, 192, 224 뒤에는 빵이라고 치고 1빵빵빵은 128이고 11 빵빵빵빵은 19이고 111 빵빵빵 224 128, 192, 224, 240, 248, 252, 254, 255예요. 그러니까 1이 8개 있으면 아까 255라고 그랬죠. 딱 맞죠. 우리가 A클래스, C클래스,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할 때도 제가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실제로 이진수로 변환 안 하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거였어요. 이거 요령이. 그러니까 A클래스도 맨 앞에 옥텟이 1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128이죠. 128이니까 여기가 이제 128이죠. 그러니까 A클래스가 128 전에 끝나서 127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B클래스고 C클래스는 11 빵빵빵빵 이렇게 되죠. 11 빵빵빵. 그 다음에 11 빵빵빵이 192니까 128부터 시작해서 191에 끝나겠죠. 111 빵빵빵빵빵빵은 그 다음에 128, 19, 224니까 23까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럼 224부터 그 다음 숫자는 240이니까 239까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외우다시피 뭐 이거는 뭐 수학 산수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암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네트워크를 많이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외우고 이 숫자 자체를 딱 8개만 외워놓으면 돼요. 8개도 아니, 8개죠. 128, 여기서 이제 8개 딱 하면 돼요. 128, 192, 224, 240, 248, 252, 254, 255.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나중에 서브넷 마스크를 계산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는 이 숫자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복잡했는데 넘어갑시다.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 몇 번 문제였죠? 15번 문제죠. 다시 돌아오면 B클래스의 서브넷에서 6개 가장 많은 호스트, 여기 다 맞는 것은 금방 했듯이 255, 225, 224빵이죠. 답은 2번이네요.